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질문과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레드필 코리아를 접하고 그 주변 환경의 경험으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결혼 후에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것은 가능한가, 바람피지 않는 것은 가능한 행위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질문자분 질문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좀 길긴 한데, 저는 성관계 경험이 많습니다. 섹스 파트너도 있고요. 그리고 여자들하고도 뭐 민감한 주제로 대화를 한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보면은 남친, 여사친, 애인이 있어도, 사귀고 있어도 친구들이랑 같이 클럽이나 감주 가서 여자나 남자 꼬시는 애들, 원나잇 하는 애들이 많고, 결혼해도 남자도 여자도 친한 사람들하고 바람피는 거 자랑하고 누구누구 만나고 있다면서 애인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라요.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특정, 제가 뭐 이 질문자분이 특정될까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뭐 특정 어떤 전문직을 가진 애들끼리 뭐 바람피는 얘기 많이 하고, 뭐 결혼한 남자도 똑같습니다. 비밀로 할 뿐이죠. 결혼하고 한 사람이랑 육체적, 감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닌 일종의 약속이자 믿음, 의리, 신뢰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혼자들 입에서 그 신뢰와 믿음의 영역을 마치 담배 피는 거 그냥 꺼버리듯이 쉽게 깨버린 것을 보고 의문을 품고, 그래도 사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 상태인데 그러는 건 배신이 아니냐고 질문을 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결혼해서 한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 배우자 한 명하고만 잠자리를 하고 그걸 지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요.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현실은 서로 알면서도 이해하고 결혼생활 무너질까봐 서로 모른 척하는 거라고 합니다. 굳이 현장에서 잡히는 게 아닌 이상 서로 입 밖에 안 꺼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냐고 묻자, 그 사람들이 둘 중 하나다. 정말로 서로 사랑만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상황이나 기회가 없거나 매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라고. 그래서 만약 연예인급 외모와 몸매를 가진 이성이 본인을 유혹하고 애인 사이로 지내자고 했을 때 냉정하게 저는 결혼했습니다,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면서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니 알파남 베타남 이론이 떠오르는 거예요. 레드필 이론 기준에서 결혼하고도 다른 이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알파남 알파녀로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결혼 후에도 냉정하고 차갑게 내가 유리한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 관계를 분석하고 이용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들을 보면서 좀 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알파남 알파녀 이론으로 본다면은 한평생 배우자하고만 자야 한다는 규율이 사회가 강요해서 만들어낸 도덕적 올바름이나 드라마나 영화가 만들어낸 로맨스 포르노의 허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결혼은 왜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들고, 평범하게 사랑해서 상대방을 신뢰하기에는 상대방이 배신하게 되면은, 즉 상대방이 배신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는 입장에 있던 사람은 늘 피해자 위치에 있고 또 배타남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결혼하는 상대마저 끝까지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위에 말했던 사람들처럼 결혼을 했지만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떡친다는 거를 이해하고 나도 똑같이 결혼 가정, 연애는 연애 인지하고 사는 게 현실적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건가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열불날 것 같습니다. 애인도 아니고 결혼한 와이프가 침대 위에서 다른 수컷과 떡을 친다라. 본능적 불쾌감이 생기고, 과연 나는 결혼 후에 이상형이 여성의 섹슈얼한 분위기로 날 유혹한다면 나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가 그런 유혹을 가정을 위해서 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만약에 상대방은 아니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인간은 원래 추악하고 더러운 동물인 건 알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상식이란 게 있으니 이걸 컨디셔닝이라고 한다 했죠. 결혼 후에 젊을 때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은 솔직히 배신감 크게 느낄 것 같고 상처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이 설명하는 게 밑에 보면은 이분이 뭐 좀 발이 넓으신 분이에요. 저런 말을 하는 사람 숫자가 7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70명 이상. 그렇다고 이 사람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남이 보기에 화목해 보이는데 아무튼 서로 바람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뭐 결혼 전에야 레드필 지식을 이용해서 뭐 감성보다는 이성으로 상대를 대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면 되는데, 결혼 후에 배우자까지한테 적용한다면은 이게 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사랑이란 게 미디어가 만들어낸 세뇌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레드필을 알게 되면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쭉 길게 보내셨는데, 아무튼 위에 말한 사람들처럼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바람피면 안 들키고 입만 닫고 산다면은 알파남의 성향이 되겠지만,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레드필 지식을 탐구하고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형태가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질문이 길었는데요. 질문 듣는 것만 한 5분이 걸렸네요. 좋습니다. 한번 답변을 해보자. 자, 여러분, 레드필 지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녀 모두 바람이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레드필 관점에서는. 일단 남녀 모두 바람둥이긴 한데 남녀가 바람을 피는 이유가 달라요. 남자는요, 애초에 성전략이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좀 있죠. 반면에 그럼 여자는 왜 바람을 필까요? 여자는 양보다 질인데. 여자는 하이퍼거미 본능 때문에 피는 것이죠.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자는 양보다 질이면은 왜 굳이 바람을 피는가? 근데 오히려 양보다 질이기 때문에 또 피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기 화면에 짤방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미국에 그런 짤방이 있습니다. 그 슈퍼맨과 함께 자고 있는 슈퍼맨 여자친구 이름이 뭐죠? 제인인가요? 아무튼 제가 슈퍼맨 시리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제인이 슈퍼맨하고 자면서까지 그 질문을 한다고요. 이 남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라는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슈퍼맨을 옆에 두고 자면서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기본적으로 인간은 바람둥이로 타고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모노가미 1대1 연애를 정립을 했을까요? 자, 우리의 본능은 바람을 피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노가미를 확립해온 건요, 그냥 간단해요. 그게 더 이득이어서요. 즉, 그래서 레드필 지식에서는 인간은 바람둥이를 타고났지만 더 큰 이득을 위해 그것을 희생했다, 포기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릴라가 난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문에 고릴라가 인간보다 랄부가 커요. 정액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인간이 고릴라보다 랄부가 작은 이유는, 그러니까 고환이 작은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난교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래서 정자의 양으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라고 보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남성기가 그 버섯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경쟁자의 정자를 이제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복잡하게 들어가면.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어떤 과학적인 지식상으로는 인간의 정액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아주 충분한 기간 동안 인간이 모노가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인간이 왜 모노가미를 유지해야 되는가, 1대1 연애를 왜 유지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간단해요. 인간의 악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악이. 여러분,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간이랑 동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연에서 기린이 새끼를 낳으면은 기린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한 5분 만에 걷죠. 그리고 산모도 뭐 산후조리 이딴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요, 이족보행을 하는데 그걸로 모자라가지고 아이의 머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걸음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 5년 이상의 기본적인 지 앞가림 뭘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의 그런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모도요, 이 머리가 큰 새끼를 낳았기 때문에 산후 어떤 관리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은 두뇌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게 많죠. 기본적으로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요. 또 인간은 사회화된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 내에서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규율 등을 습득하는 시간이 또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시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한 10몇 년 이상의 양육이 이루어져야 아이를 완벽하게 거의 키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노가미가 오래전부터 형성이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레드필 지식에서는. 또 단순히 이게 어떤 그런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또는 다윈주의의 관점에서 나의 씨를 퍼뜨리는 거 외에도요,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런 소비사회, 이런 산업사회 또는 물질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즉 국가, 문명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 단위는 핵가족입니다. 핵가족. 제가 시즌1 영상 보면은 여성 가족부가 그 싱글맘 가정 또는 뭐 기타 뭐 레즈비언 가정 뭐 이런 특이한 가정들을 일반화하고 정상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하는 걸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한 영상이 있죠. 여러분이 핵가족이 좋든 싫든 간에 적어도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있던 가족의 단위는 핵가족이 맞습니다. 네. 특히 이 산업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어울리는 것은 핵가족 제도가 맞아요. 제가 핵가족 제도가 가장 효과가 있다 그랬지, 핵가족 제도가 여러분의 행복을 담보하고
여러분 가정의 어떤 뭐 그런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것들을 담보하는다는 뜻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이 제일 좋다는 얘기지 그게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모노가미를 형성해야 됐고요. 그것을 그런 희생을 특히 남자의 경우 차라리 이 1대1 모노가미는요 여자의 하이퍼모미 본능에 차라리 좀 더 어울립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 모노가미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손해를 보는 쪽은 사실 남자예요. 남자의 성 전략을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희생을 하기로 한 이유가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의 유전물질을 전달하는 생물학적인 본능에도 걸맞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물학적인 것에서 더 발전을 해서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우리가 번영을 하는데도 걸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저는 주변에 이런 사례를 실제로는 거의 못 봤는데 주변에 70명이나 어떤 그런 사례를 역시 발이 넓은 사람은 다르군요. 이게 표본이 크니까 확실히 많네. 저는 그렇게 발이 아주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끼리끼리라고 말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자분이 뭐 너도 쓰레기니까 주변 애들 쓰레기다라는 식의 이런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했을 반응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차라리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질문자분이 주변에서 보시는 게. 질문자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것 같고요.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죠. 심지어 이제 기혼자분들이 저한테 뭔가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질문자분들이 저보다 인생 선배예요. 네. 결혼에 대해서는 질문자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가르쳐 주셔야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 미국의 그런 제가 지난 몇 년이 아니죠. 지난 1년간 이제 롤러타마시 영상 취미로 보면서 이 미국에는 이런 사례도 있구나 라고 제가 보고 배운 거 거길 토대로 말씀을 해드릴 뿐이죠.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 생각에는 질문자분이나 저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는 미혼자 입장에서 또는 저도 가능하다면은 뭐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아이가 있으면 좋겠고 이세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아무튼 저도 뭔가 좀 가정을 뭐 꾸리는 걸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좀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요즘 20대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비혼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저는 뭐 마음에 드는 여자들이 죄다 쓰레기들밖에 없으면 차라리 저는 비혼하고요. 저는 애새끼 키울 돈 모아가지고 차라리 포르쉐를 살 겁니다. 저는 뭐 이게 비혼에 대한 계획도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아무튼간에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은 어쩌면요 질문자분이나 저나 솔직히 저도 장래 아내가 바람 피는다면 용서를 안 할 거고요. 저도 제 애인이 뭔가 바람 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그런 소라넥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모른다고요. 이게 우리가 막상 결혼을 하고 이게 결혼이라는 게 뭐 5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무슨 계약직도 아니고 결혼을 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내가 여자처럼 안 보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예. 아니 내가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요. 인간적으로. 그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나중에 바람피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뭐 미국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이미 결혼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서로에 대한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사랑이 식어버리고 해가지고 미국은 그게 좀 더 노골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설거지론 영상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드필을 접한 그 영상에 보면은 그 제가 롤타마씨의 그 블로그를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아내랑 섹스 라이프가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은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섹스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 시절 아내의 갱뱅 비디오를 발견해서 아내가 뭐 걸려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미국식 퐁퐁남의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연자 그 남성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아내와 이혼은 못 하겠고 왜냐면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그 의료보험을 내주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근데 성관계는 만족하지 않고 아내가 나한테 이제 걸려서 억지로 성관계 해주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은 오픈 메리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했군요. 오픈 메리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오픈 메리지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아주 누가 뭐 밥 처먹듯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오픈 메리지가 결국은 그거예요. 여기 질문자분이 얘기하신 가정을 지키면서 아내와 또는 남편을 서로 방목을 하기로 합의하는 거로 오픈 메리지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33 Secret의 그 맷 크로스가 하는 것도 그 일주일에 걔가 여자친구를 5명씩 돌려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만 하고 섹스만 하고 서로 얽매이지 않는 거 그런 거를 캐주얼 릴레이션십이라고 한다고 했죠. 캐주얼 릴레이션십.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근데 그게 흔하진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좀 더 매운맛이죠. 프랑스 애들은
뭐 연애하기 전에 먼저 성관계를 해본다며요. 그리고 프랑스에는 뭐 바람이란 개념이 없다며요. 사실 우리 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걔네들이 개막장인데, 사실 그냥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걔네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질문자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해서 나중에 질문자분의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해서요, 질문자분이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 영상이 댓글로 된 것 같은데, 100년 해로 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애정하면서 살아가는 건요, 그 노부부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걸 참고 많은 걸 희생하고 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게 디폴트 값이 아니라요. 그래서 레드필 관점에서는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사연들이 솔직히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좀 의심은 했어요. 솔직히 좀 적지 않은 수의 커플들이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거 아닐까. 저도 그렇게 의심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 내숭사회거든. 내숭사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숙제가 있죠. 그럼 질문자분의 말대로 아이씨,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하냐. 물론 제가 모든 결혼 커플이 바람을 핀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서로 합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합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 그 질문자분 지인이 한 말대로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라 못이어서 어쩔 수 없이 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서로 합의가 잘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합의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서로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오픈 매리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굳이 오픈 매리지를 할 거면은 뭐하러 그렇게 견해와 결혼 생활을 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자분의 의문도 그것이고, 저의 생각은 이래요. 이게 제가 조만간 지금 영상을 하나 벼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좀 미리 내용을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세대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 저는 청소년 때부터 결혼이 연애의 꼬린이라는 생각은 일찍이 접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참 진짜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을 보면은, 페미니즘의 역사가 50년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50년이 안 되는 페미니즘의 역사. 근데 지금 태어난 우리 세대들 보면은 마치 페미니즘이 새로운 대세인 것 같고, 이제 아예 그냥 이게 이제 디폴트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정의롭고 그런 것 같잖아. 아니라고요. 우리 인류의 2000년이 넘는 그런 인류의 진화의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기계들을 고작 50년 만에 그 사상이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신여성이란 허구자라고 했잖아요. 신여성은 신화예요, 허구예요. 신여성 같은 거 없습니다. 남성화로 컨디셔닝이 잘 된 여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연애와, 그래서 자유연애, 그걸 통한 사랑이라는 것을 통한 결혼은요, 인류의 전체 역사를 비춰봤을 때 그렇게 엄청 길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원래 사랑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실은 그 귀족들끼리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결혼제도, 특히 우리가 왜 근친을 금지합니까? 단순히 장애아를 낳을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가진 이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인가, 즉 권력과 자산을 어떻게 후대에 물려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 중 하나가 결혼이기도 해요. 그래서 결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연애의 연장선으로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결혼은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결혼이 뭔가의 결실이거나 꼬린 지점이거나 엔딩이 아닙니다. 뭔가를 입증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처지에 안 맞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별로 안 좋게 봐요. 저는 스몰 웨딩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스몰 웨딩을 추구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옛날에 배우지망생 했잖아요. 배우지망생은 스케줄이 들쑥날쑥해가지고 정규적인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말 알바를 해야 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예식장입니다. 예식장. 일주일 주둥이에 풀칠하는 거 딱 좋은 게 예식장인데, 진짜 예식장 알바계 해병대예요. 진짜 개 힘듭니다. 나 군대 운전병보다 예식장 알바가 훨씬 힘들었어요. 아무튼간에 그런 건데, 제가 예식장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막 비싼 그런 부자들의 결혼도 가보고 그냥 서민들 결혼도 많이 해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의 80-90%는 그 사람들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와요. 그리고 신랑 신부, 특히 가시나들 신부 품평 엄청 하고 뒷담화 졸라 까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접시를 치우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난 사람이 아니잖아. 난 그냥 로봇이잖아.
나는 그 사람들한테 난 인격체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알바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어두운 속마음들을 다 막 중얼중얼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내뱉는단 말이야. 내가 그 짓을 몇 년 하고 나는 절대 개나 소나 말이나 결혼식장에 부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돈 쳐들어가면서 축복받고자 초대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만 온다 하면 난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뭐 나이 든 어르신들이 좀 그 짓을 좀 많이 합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친구가 많이 오니까 좀 덜한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몰 웨딩을 좀 추구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결혼 비용이 제가 그때 뭐 옛날에 우리 김달 선생님 방송 제가 좀 보다 말았는데 뭐 결혼 비용이 뭐 기본 5천만 원 이상 든다며요. 그게 뭐 예물 이런 거 포함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부잣집도 아니고 일반적인 서민 집안이 결혼하는데 돈을 5천만 원을 쳐드린다고요? 제정신입니까 지금? 아니 그 돈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불려가지고 뭐 이거는 제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거를, 결혼식이라는 건요, 결혼식은요 축복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혼식은 뭐랑 비슷하냐면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을 나가는 장군을 개선이 아니라, 개선은 승리하고 돌아간 게 개선이지. 전쟁에 나가는 장군을 배웅하는 거예요. 그걸 사열하는 겁니다. 사열. 그게 결혼식의 본질입니다. 결혼식은 엔딩이 아니에요. 축하하고 결말이 아니에요. 결혼식은요 출정을 하는 병사들을 배웅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결혼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맨스가 섞여있는 비즈니스예요. 제가 말한 결혼이 비즈니스라는 게 꼭 무슨 돈적인 걸 의미해서 비즈니스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는 두 명의 사람이 삶을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을 경영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남자가 경영을 하죠. 남자가 리드를 해서 경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 보통의 결혼을 몰라요. 마누라가 내 아내 될 사람이 이미 젊은 시절부터 뭔가 투자를 공부해왔고 삶에 대한 명확한 지표가 있고, 그래서 우리 둘이 결혼을 해서 1+1이 2가 아니라 1+1이 2 이상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라고, 아내가 굉장히 뭔가 생각이 있고 뭔가 accountable, 뭔가 의리가 있고 뭔가 1인분을 하고 포션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서 일반적으로 취집을 하는 여자들의 경우는요, 결혼이라는 거는 그냥 남자가 그냥 여자 사이드킥으로 데리고 하는 사업 같은 겁니다. 사업. 그래서 저는 몰라요. 내가 결혼하면요, 저 아마 누가 내 결혼식 비디오를 찍으면은 나는 결혼식장에서 안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그 다음날부터 나는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장군이거든. 대도덕이란 말이야. 대도덕. 이제 나 혼자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 가정이라는 갑자기 이 가정이라는 요새를 지키기 위해, 내가 갑자기 무슨 마속이 된 것 같잖아. 족같네. 잠깐만 말 바꿀게요. 아무튼 이 가족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이 삶이라는 것을 헤쳐나가는 것을 전두지휘할 대도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즐거워요 도대체? 뭐가 행복하고? 그런 이제 인생을 함께 헤쳐나갈 파트너를 찾아서 즐겁고 행복한 건가? 아니 어떻게 알아요? 이 파트너가 결혼 생활을 아직 시작도 안 해봤는데 내가 제대로 된 파트너인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난 당초에 도대체 결혼을 왜 축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혼 생활의 축하는요, 중년 넘어서 애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하는 겁니다. 애새끼들 다 취직시키고 지들 독립해서 나가고 지들 결혼하고 나갔을 때, 그래서 빈 둥지가 됐을 때 그제서야 부부들이서 우리 아내 지난 몇십 년간 고생했어. 나와 함께 이렇게 해내느라 우리가 이제 그래도 삶의 큰 숙제를 해낸 것 같네요. 이러면서 그제서야 축하를 하는 게 결혼입니다. 도대체 최소한 50% 이상의 부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불행해요. 50%의 부부는. 전 세계 평균 이혼율이 50%입니다. 제 가장 머릿속에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로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혼을 안 한 한 쌍이 행복해서 이혼을 안 하겠냐고요. 역 같은데, 아무튼 그 이혼을 안 한 절반 중에서도 최소한 또 절반은, 그래요, 뭐 적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3분의 1은 역 같은데 참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다른 이유로 참거나 뭐 애 때문에 참거나. 왜 축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결혼식을 왜 축하를 하냐고. 왜 그렇게 성대하게 하냐고. 내 얘기는 왜 그렇게 돈지랄을 하냐고. 내 얘기는 도대체 결혼을 뭐라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남자들은 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다음 영상으로 내가 세이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그 결혼식 날 다음 날이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내가 내 친구들 결혼식 다녀왔는데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게 나를 잘 먹이고 나를 집에 돌려보내도 나는 결혼식 날 끝날 그 다음 날부터 적어도 3시간 이후부터 나는 걔네들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뭐 니들은 아닐 것 같아요. 니들 결혼하고 나면은 결혼 생활 시작되면은 몰라요. 신혼은 좀 꽁냥거릴 수도 있겠죠. 근데 애가 생기고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무슨 내 결혼식이 뭐 어땠고 화려했고 이런 거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어머니는 옛날부터 밖에 나가서 일하신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집에서 결혼 사진 꺼내보면서 이때 이랬지 해본 거 그런 모습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현실의 눈앞이 전쟁터거든. 대도덕이라고 있잖아. 대도덕 전쟁터라고. 사령관이라고. 사령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상다리 휘어지게 화려한 결혼식장을 열어야 되는 사람은요 재벌들밖에 없어요. 아니면 정략결혼.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고 서로 얼굴을 익히고 그래서 관계를 쌓고 과시를 하고 자신의 인맥을 뭐 그래요. 뭐 재벌까지 가지 맙시다. 아무튼 뭐 충분히 잘 사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뭐 사회적 지위가 있던가 사회적 지위가 있던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들은요 그냥 스몰 리딩 해야 돼요. 도대체 왜 굳이 과시를 해요? 앞에 사고 났나 보네. 앞에 사고가 났는데 길막을 당하고 있습니다. 길막. 그래서 질문자분한테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질문자분도요 뭔가 그 결혼에 대한 뭔가 달콤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이 질문자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난 결혼을 왜 하고 싶은가? 물론 제 생각에 결혼은요 2명의 남녀가 만나서 1+1이 2가 아니라 1+1이 2 이상이 되는 뭔가를 이뤄내는 그런 운명 공동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아무나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 영상을 위해서 미리 좀 스포를 하겠지만 대한민국엔요 결혼할 자격이 없는 여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무슨 놈의 연애시장, 특히 그 결혼 중매쟁이들 있잖아요. 무슨 결혼정보업체니 뭐니 얘기하는 그 아줌마들. 허나 무슨 그 결혼정보업체들이 굉장히 여자들을 비현실적으로 만든다고. 물론 그 결혼정보업체라는 게 애초에 뭔가 정략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면이 좀 있겠죠. 근데 왜 정략결혼에 자격도 없는 여자들이 정략결혼을 하려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고 그거를 지 기준값으로 삼고 난리야. 있잖아요. 여자들은 딜루저너, 한국 여자들은 딜루저너 망상에 빠져있다고. 일단 사랑이 무엇인가는 제가 지난번 레드필 관점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제가 질문자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감히 저도 결혼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할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질문자분이나 나나 결혼 생활이 일정 부분 지나면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부터 식기 마련이라 생각을 합니다. 식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안 식으면 다행인데요. 식었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안 식으면 다행입니다. 안 식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는다고 해서 뭔가 질문자분이나 내가 비정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질문자분의 주변인들은요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오픈 매리지를 한 것 같아요. 오픈 매리지. 근데 저는 차라리 뭔가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은 몰라요. 저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상호간에 합의가 된다면 오픈 매리지를 하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결혼 생활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롤러 타마시도 얘기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건강한 결혼의 대표적인 사례가 주말부부예요. 주말부부. 좀 서로 자주 안 보고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오픈 매리지를 하는 부부들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좀 환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 자기 오리지널 관계한테 더 도움이 돼요. 바람을 한번 이렇게 쐬고 오면은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보건대. 그래서 그때 그 어떤 그 외국 놈들 나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예능에서 떠드는 그런 방송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프랑스애가 그랬다며. 그렇게 바람을 한번 피면은 나랑 원래 사귀고 있는 애인과 좀 더 돈독해지고 좀 더 애인이 좋아지고 이런 소리 하는데 사람들 다 기함절백 하잖아요. 근데 나도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나도 씨 아무리 여러분 제가 레드필 코리아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관습하게 종교자라고 해도요 그 제 안에도 결국에는 유교 드래곤이 조금은 있습니다. 유교 드래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입맛에 맞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나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머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근데 모른다고요. 질문자분이나 나나 나중에 40이 넘고 50이 넘었을 때 우리도 그때 가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변이 다 쓰레기를 보니까 그냥 조용히 상호 합의하에 그럴지도 모른다고요. 내 얘기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은, 질문자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죠. 커브가 이렇게 세가지고 질문자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죠. 다른 수컷 놈이 내 아내랑 침대에서 구르는 꼬라지가 보기 싫다.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롤로타마시가요 10년간 그 몇 가지 입장을 바꾼 게 몇 개 있는데, 롤로타마시가 처음에는요 남성의 질투를 베타남의 기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알파든 베타든 질투를 한다고 롤로타마시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는 무조건 자기 유전자인데 남자는 자기 유전자가 아니잖아. 이 여자의 배란기를 알 수가 없다, 인간이란 동물은. 그래서 남자가 내 씨앗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이 단순한 기제 하나 때문에 이게 나비 효과로 발생한 어떤 연애의 메커니즘, 우리 관습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누군가가 인류의 진화 초기로 돌아가서 인간 여성의 배란기를 알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리고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 돌아오면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어쩌면 문명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드라마들이 사라질 거야. 그래서 질문자분이 이렇게 질투하는 거 정상이고요. 네, 정상이고요. 아마 그 질문자분 지인분들이 그렇게 오픈 메리지를 하면서 서로 질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 질문자분의 지인들 서로가 다 그냥 서로에 대해서 너무 정이 식어가지고, 그래 좀 해라, 니도 좀 해라.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한 거지. 나 대기하고 싶은데 너도 바람 피고 싶지? 나도 피고 싶어. 그래 우리 하자 그러면. 직접 걸리지만 마라. 그러니까 암묵적인 그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애초에 질투 자체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난 내가 해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질문자분의 질문 문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받은 인상은, 이 질문자분도 굉장히 현실주의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변에 현실주의자인 사람이 많겠죠. 그 질문자분이 이렇게 인맥 넓은 거,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을 때, 질문자분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뭐 없다고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자분이 굉장히 현실주의자지만, 그래서 스테러스가 좀 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살짝 좀 이걸 블루필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아무튼 약간 블루필적인 그런, 결혼에 대해서는 블루필적인 마인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분이 정말 평생 서로에게 확실히 신이성질한 관계를 원한다면요, 우리 바깥 세상에는 그거를 원하는 남녀들도 분명 있어요. 그게 오히려 수요와 공급이 더 많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질문자분이 사회적 지위가 되고 돈이 좀 있다면은 그만큼 더 예쁘고 죽이는 여자를 만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그 죽이고 예쁜 여자를 만나면은 그 죽이고 예쁜 여자는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글쎄요. 이상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이게 운전 중이라 좀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피스.